됐어. 자, 이제 다음 강 넘어갑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자, 이어서 아까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어, 우리가? 혼합물의 분리, 무슨 차? 밀도차, 그지? 자, 이번에는 뭐를 이용할 거냐면, 두 번째는 뭐를 이용한다? 용해도차. 밀도차에서 중요한 건 뭐였었지? 뭐 하면 안 된다? 서로 섞이면 안 된다. 근데 용해도는 어쩌면 반대로 섞여야 돼. 섞여야지만 우리가 얼마나 녹는지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자,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있지? 자, 얘는 서로 섞이는 물질의 분리를 뭐를 이용한다? 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더라. 맞습니까? 자, 그 방법이 거기 나와 있어.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 재결정. 뭐라고요? 재결정. 다시 뭐를 한다는 얘기야? 다시 결정으로 만든다는 얘기야. 재결정. 그치? 자, 그럼 보면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여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이고요. 용해도 차이가 큰 고체와 작은 고체 혼합물 분리에 이용이 된다. 자,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 용해도 그래프 기억나니? 온도에 따른 용해도 그래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자, A라는 물질은 이런 용해도를 가지고 있고 B라는 물질은 이런 용해도를 가지고 있어.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용액, 여기에 있는 어떤 용액을 통해서 이 물질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 분리하고 싶어. 뭐 하면 돼? 온도를 낮춰주면 돼. 낮춰주면, 자, 여기 온도부터는, 요 온도부터는 A가 어떻게 되기 시작하겠어? 석출되기 시작하겠지? B는 아직 어때? 석출이 돼, 안 돼? 자, 그러니까 요 정도 온도까지 낮춰버리면, 여기에서 얼마? A를 뭐 할 수 있다? 석출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재결정이란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과 용해도 차이가 어떤 작은 물질이 섞여 있을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온도를 어떻게 해준다? 낮추어. 온도를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용해도 차이가 더 어떤 친구가? 큰 친구. 용해도 차이가 크다는 건 온도가 낮아질수록 용해도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온도를 낮추어. 뭐를? 용해도 차이가 어떤 큰 물질을 뭐 한다? 분리. 즉, 뭐를 통해서? 석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분리해내는 방법을 우린 뭐라고 불러준다고? 재결정이라고 불러준다. 재결정.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염화나트륨과 붕산 혼합물 나와 있어요. 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다고요? 염화나트륨과 붕산. 알겠습니까? 이랬을 때 용해도 차이가 누가 더 크냐? 붕산이 더 커. 염화나트륨에 비해서. 그래서 염화나트륨 붕산 했을 때 붕산이 얼마만큼 석출이 되는지. 무조건 용해도가 어떤 친구가? 큰 친구가 분리가 된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뭐 있어?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그지? 사탕수수를 이렇게 그 사탕수수 열매가 줄기를 이렇게 앞찾기로 이렇게 쭉 짜면은 거기서 이제 즙이 나와. 그 즙을 가열을 해서 걔들을 결정화시킨단 말이야, 고체로. 그 다음에 걔를 녹였다가 다시 분리를 하면 설탕이 거기서 추출이 돼. 그래서 사탕수수에서 뭐를?
설탕을 분리하는 거. 그 다음 그 밑에 뭐 있어? 천일염에서 정제 소금을 분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더라. 알겠습니까? 뭐라고? 무슨 결정? 재결정. 녹였다가 다시 석출시키는 거예요. 결정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가라앉게끔. 뭐가?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 둘 다 여기에서는 둘 다 어때? 녹아있단 말이야. 용해도보다 지금 낮으니까. 그치? 불포화 상태잖아. 불포화. 맞아? 그런데 온도를 낮추면 B는 여전히 불포화지만 A는 뭐가 될 수 있다고? 포화 단계를 지나서 과포화가 될 수 있단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석출할 수 있는지. 그러면 석출되는 양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처음에 녹인 양에서 냉각된 온도에서 녹일 수 있는 요 양. 이거 지난번에 우리 석출할 때 배웠었잖아. 그치? 그거야. 그 차이 구하면 어떤 물질, 용해도가 큰 물질이 얼만큼 재결정을 통해서 석출이 되는지 알아낼 수 있다. 됐지? 자,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뭐가 나와 있냐면 끓는 점과 뭐를 그렇지. 녹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가 있습니다. 자, 이 끓는 점과 녹는 점 차이는 첫 번째 어떤 방법이냐면 증류라는 방법이 있어. 거기 보이니? 증류? 액체와 액체 혼합물이 섞여 있을 때 뭐를 이용해? 증류기를 이용을 해. 이렇게 생겨 있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코스를 이렇게 연결을 해.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비커에서 받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어떻게 생기냐면 얘가 어떻게 생기냐면 가운데 관이 이렇게 있어. 가운데 관이 있고 이 관 바깥으로 이제 관이 또 둘러져 있어. 이중관이야. 이중관 쉽게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얘를 이제 플레이트에다 이렇게 놓고 얘를 가열을 해. 가열을 할 때 뭐를 해주냐면 여기 이제 온도계가 이렇게 달려 있어. 온도계가 달려 있고 이렇게 가열을 해. 그럼 여기에 뭐를 넣어주냐면 요거 뭐라고 부르냐면 끓임 쪽이라고 불러. 끓임 쪽. 뭐라고? 끓임 쪽이 뭘까? 비비탄처럼 작게 생겼어. 도자기 같은 재질로 만든 동그랗게 이제 비비탄처럼 작은 재질이야. 알겠습니까? 걔들을 여기다 이렇게 잔뜩 넣어줘.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급격하게 끓어오르는 걸 방지해. 우리 물 끓이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확 끓어오를 때 있잖아. 그치? 그런 끓음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끓임 쪽이야. 알겠지? 끓임 쪽이지 끓임 쪽 아니야. 끓임 쪽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뭐가 냐면 얘들이 그러면 증발을 할 거 아니야. 여기서 액체들이. 그치? 증발하면 여기 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 관에 뭐를 넣어주냐면 냉각수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빠져나오게. 여기 이제 관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 그래서 관에다가 고무 호스를 통해서 냉각수를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냉각수는 어디서? 아래에서 위로. 왜냐면 위에서 넣어주면 물이 어떻게 돼? 아래로 바로 빠져나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 안에가 가득 채워지질 않아. 밑에서부터 채우다 보면 어떻게 돼? 가득 차고 나서 위로 빠져나가거든. 그러니까 효율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이 안에 이 관이 있고 그 관을 둘러싼 관이 또 있는데 그 둘러싼 관의 밑에 쪽에서 물이 차올라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안에서 뭐가, 냉각수에 의해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 액화가 일어나.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고? 기화가 일어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끓는 걸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증류, 액체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를 냉각하여 순수한 액체를 얻는다. 당연히 어때야 되겠어, 그러면? 두 액체 사이에 끓는 점이 어때야 된다? 당연히
달라야 된다. 끓는 점이 달라야 된다. 그 다음에 서로 섞여 있을 때, 안 섞이면 아까 밀도차 이용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가 달라야 된다? 끓는 점이 다른 액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니? 물과 에탄올이 있습니다. 물은 몇 도에서 끓어? 100도에서 끓고요. 에탄올은 78도에서 끓습니다. 그래서 물과 에탄올을 여기 이제 시간이고 온도 이렇게 해주면 가열하다 보면 어떤 그래프가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 여기가 78도 부근이야. 여기는 몇 도? 100도. 그럼 이렇게 나눠볼게. 이것도 사실은 조금 완만하게 그리긴 해야 되는데 완만하게 그려보자. 이렇게 그리자. 그러면 여기는 뭐하고 뭐가 있어? 그렇지. 물과 에탄올이 둘 다 있어. 근데 여기서 뭐가? 에탄올이 뭐 한다? 끓기 시작해. 근데 왜 점점점 여기는 온도가 왜 높아질까? 아까 얘기했어. 그치. 혼합물이니까 혼합물은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고? 점점 높아진다고. 물이 에탄올이 끓는 걸 방해하는데 점점 물의 농도가 진해지잖아. 에탄올이 점점 줄어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방해하는 정도가 더 커지다 보니까 여기는 완벽하게 수평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온도가 어떻게 된다? 살짝 증가한다. 그리고 나서 에탄올이 다 끓고 나면 여긴 뭐만 있어? 물만 있고, 그치? 여기서는 뭐가 끓기 시작해? 그렇지. 물이 끓기 시작하겠지. 됐습니까? 응? 여기서 수평이 되고 또 다 기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올라가겠지. 근데 우리는 어차피 액체 온도만 보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돼.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 온도가 일정해. 그런데 얘도 거의 수평에 가까운 거잖아, 사실은. 그러면 이 수평에 가까운 구간이 지금 몇 곳 있어? 두 곳이 있다라는 건 액체 혼합물이 몇 개? 두 개가 섞여 있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런 구간이 5개가 있으면 액체가 몇 개 섞여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5개가 섞여 있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누구 먼저? 끓는 점이. 그렇지. 낮은 액체부터 뭐 한다? 끓기 시작하더라라는 거. 알겠니? 예. 뭔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야? 끓임 쪽 나와 있고, 그다음 시험관 나와 있고, 여기는 지금 시험관 그냥 대충 나는데 사실은 요거 냉각수 요것도 학교에서 설명하실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냉각수는 어디서? 밑에서 위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끓는 점, 뭐 물과 에탄올, 혼합물 분리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요. 증류 중에서도 얘는 지금 보통 2개, 3개 이렇게 몇 개 없을 땐 거고. 자, 여러 개의 액체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 대표적인 게 원유. 이제 바다에서 직접 갓 퍼올린 기름. 석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분별 증류라고 불러줍니다. 분별 증류. 자, 분별 증류탑이 어떻게 생겨 있냐면 이렇게 생겨 있어.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거든. 이 안쪽이 어떻게 생겨 있냐면 이렇게 생겨 있어. 이렇게 고자처럼 생겨 있어. 고자. 아이 고자. 시간에 고자가
내가 고자라니. 야, 이 시대. 알고 그러는겨? 너 진짜 믿는 거 아니지? 왜 난 지금 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이쪽으로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펌프. 원유를 넣어주는 펌프가 들어가. 그리고 요 밑에를 가열을 해. 가열을 하면 온도가 어디가 높아? 아래가 높고 위에가 낮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아래는 고온이고 상대적으로 위에는 저온이야, 그치? 그러면 온도가 높고 낮으니까 끓는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 아까 얘기했듯이 기화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끓는 녀석들은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이런 데가. 그럼 어떻게 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기화돼서 이렇게 뭐 여기도 다 마찬가지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끓는 점이 낮은 친구는 저온에서도 끓어버릴 거 아닙니까? 끓는 점이 높은 친구들은 더 밑에서 끓겠지. 맞아? 그래서 끓는 점을 동시다발적으로 이용을 해서 어떻게? 여러 개의 층을 나누는 거야. 그래서 가장 위쪽에 여기가 바로 석유가스. 여러분들이 보통 잘 알고 있는 뭐니? LPG. 그 회색통에 들어있는 그거. 그게 LPG입니다. 이 석유가스가 끓는 점이 가장 낮아. 그러니까 기체가 돼서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저걸 통해서. 근데 만약에 여기 끓어서 여기 온도보다 끓는 점이 낮아서 끓어서 올라갔는데 여기보다는 끓는 점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액화가 될 거 아니야. 그래, 액화가 되면 어떻게 돼? 여기 찰랑찰랑 이렇게 찬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걔들이 어떻게 돼? 액체가 이쪽을 통해서 빠져나간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휘발유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이렇게 불러주게 돼. 나프타라고 불러줘. 나프타. 이제 뭐 전문적으로 납사라고 불러주는 경우도 있어. 근데 납사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 그 다음 여기는 뭐야? 등유입니다. 등유. 보통 요즘엔 잘 안 쓰지만 기름 보일러 같은 거나 아니면 기름 히터 같은 거에 쓰이는 게 등유야. 그 다음 이쪽은 경유. 디젤이지, 디젤. 디젤. 그 다음에 여기가 중유. 무거울 중자 써서 이건 이제 큰 배들, 선박들에 이용되는 기름. 중유.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사실 여기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뭐 벙커CU라고 얘기를 하거든. 몰라도 되고 그냥 여기 요 제일 아래쪽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아스팔트라고 해서 이제 석유 찌꺼기들이 남아있어. 우리 바닥에 까는 아스팔트가 이거야. 다 분별 증류하고 남은 찌꺼기들이야. 그래서 각각 이 뭐에 따라서 끓는 점에 따라서 석휘등경중 이거 기억이 돼. 휘등경중 알겠습니까? 뭐 석유 가스는 말 그대로 기체니까 이건 좀 빼더라도 휘등경중 기억해야 돼. 아니면 석휘등경중 아까지 기억하고 알겠습니까? 요거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석휘등경중 됐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전통 소주 만들기가 또 있어요. 이 전통 소주는 그러니까 우리 전통주 발효시킨 막걸리 같은 애들 있지? 걔들을 어떻게 끓여? 그럼 이렇게 주전자처럼 생겨 있는 애가 있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주전자처럼 이렇게 생겨 있어.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가 뚜껑을 이렇게 담아놓고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구멍이 이렇게 뽕뽕 이렇게 뚫려 있다라고 보면 돼. 이렇게. 사실 이것도 입구를 좀 더 낮춰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 이제 막걸리 같은 걸 잔뜩 채워. 그리고 여기를 끓여. 그럼 어떻게 되겠어? 끓겠지? 그럼 어떻게 돼? 얘들이 기체가 돼서 이쪽 올라오겠지? 여기 뭐를 받아? 찬물을 받아. 위에다가. 그럼 여기에 송글송글 맺히겠지? 그럼 똑똑똑똑똑 떨어지겠지? 그럼 걔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돼? 이렇게 소주. 알겠습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야. 술. 자, 그 다음에 녹는점차를 이용하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 앞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고체와 고체 혼합물은 녹는 점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더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지? 원래 고체의 녹는 점보다 혼합물의 녹는 점은 어떻더라? 더 낮다.
섞여 있는 혼합물 중에 온도가 그러니까 녹는 점이 낮은 애보다 혼합물은 더 온도가 낮다 그랬거든. 그걸 이용한 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납땜이라던가. 책에 나와 있나? 여긴 안 나와 있네. 뭐 거기 보면은 암석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의 분리라던가 아니면 금속 혼합물의 분리, 초콜릿의 지방 성분 분리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퓨즈 알아? 퓨즈? 전기 퓨즈? 요즘에는 잘 안 써. 요즘엔 차단기 쓰는데 예전에는 그 전기하고 전기 사이에 금속 납 같은 걸로 이렇게 퓨즈라는 걸 만들었어. 거기 과전류가 흐르면 녹는 점이 낮은 금속이기 때문에 걔가 녹아서 끊어져 버려. 그럼 차단기가 내려가듯이 전기가 다 끊어져 버려. 그럼 어떻게 했냐면 사실 나도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어. 나보다 더 어르신들이 쓰던 거거든. 그럼 철물점에 가서 그 퓨즈를 갖다가 다시 바꿔서 껴야 돼. 요즘 차단기가 있으니까 전기가 조금 높아진다 그러면 그냥 뚝 떨어지면 다시 가서 올려주면 끝나지. 근데 그런 퓨즈 같은 것들도 이런 녹는 점을 더 낮춰주는 얘들이더라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냐? 네 번째는 마지막 여러 가지 혼합물이야. 섞이는 애도 있고 안 섞이는 애도 있고 여러 개의 혼합물들이 막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막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게 뭐야? 세 가지 방법? 뭐를 이용했어? 그렇지. 밀도차. 두 번째? 그렇지. 세 번째? 끓는 점이나 녹는 점 차. 그럼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건 뭐부터? 그렇지. 녹지 않는 친구를 먼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걸러주면 되겠지. 걸러내고 뭐 채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뭐 바가지를 이용해서 건져내든지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이 용해도 녹는 점 차이는 고체와 만약에 액체라면 어때? 온도를 낮춰서 아까 얘기했던 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석출해내면 될 것이고 액체와 액체라면 반대로 어떻게 해서? 끓여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때? 액체가 2개 이상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그 액체를 먼저 분리하는 게 어때? 더 쉽거든. 그러니까 이 끓는 점, 녹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증류라는 방법으로 액체를 분리해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딱 요 정도까지 딱 분리해내면 물만 남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물만 남으면 그때 이제 남아있는 뭐 소금 같은 것들은 결정을 통해서 다시 온도를 낮춰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상 책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배운 뭐를 이용해서 이 세 가지 밀도차와 용해도차, 녹는 점, 끓는 점 차를 이용한다면 어떤 물질들이 섞여 있어도 그지? 쉽게 분리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물질이 어떤 친구가 섞여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서 쉽게 분리해낼 수 있는 것들 먼저 분리해내면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밀도 차이가 나는 물질, 혼합물, 용해도 차이가 나는 혼합물, 끓는 점, 녹는 점 차이가 나는 혼합물 있고 여러 가지 혼합물의 분리 해가지고 나와 있어. 그러면 먼저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해내고 섞이지 않는 애들, 그치? 그리고 나서 뭐 방금 얘기했던 용해도나 이 끓는 점, 녹는 점 차이를 이용을 할 수 있더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혼합물의 분리 1, 2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1단원, 대단원 1단원은 끝나는 거다. 알겠습니까? 요거 일단은 우리가 다음 주에 시험이니까, 여기까지는 요거 문제랑 이런 거는 시험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이제 문제 풀면서 넘어갈 거거든? 요거 빨리 정리하고, 마칩시다.